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 현대사의 대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모든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세계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 시스템의 대변혁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생활 속에 비대면 사이를 성큼 다가오게 했고요. 자, 따라서 이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거나 수업을 듣거나 또 업무를 보는 등 이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점원이나 사람이 없이 카오스크와 셀프 결제 기기만을 둔 무인 점포가 늘면서 그 무인 점포만 골라서 현금과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생계형 점도둑 내지 소액 절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소액 절도라든가 또 절도의 누명을 썼을 때, 딥을 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타 여러 가지 절도죄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절도죄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절도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형법상 이 절도에는 이 범행 시간이나 범행 장소에 따라서 단순 절도, 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그리고 특수 절도 등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단순 절도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 형법 제 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자, 타인의 재물, 다른 사람의 재물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재물 내지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들고 도망가거나 물건을 뺏거나 날치기 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단순 절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순 절도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 절취한, 즉 몰래 훔친, 아니면 사람이 보는 앞에서 훔친 그 금액의 정도나 절취 방법 등에 따라서 이 형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특히 소액 절도, 즉 점도둑에 대해서는요, 이 징역형보다는 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피해액이 아주 적은 경우, 극히 적은 이 소액 절도의 경우에는 이 정식 형사 소송 절차가 아닌 약식 절차로서 즉결 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 3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야간, 즉 밤이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 즉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죠. 자, 밤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조물 등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고 죄질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이나 호실, 예컨대 밤에 다른 사람이 호텔이나 여관에 잠시 머물고 있는 특정 호실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단순 절도죄가 아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물론 호텔 방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외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 절도가 있는데요. 자, 우리 형법 제 331조에는요, 야간에, 즉 밤에 문이나 담, 그 밖에 건조물의 일부를 성기하고, 즉 부수고, 이 사람의 주거 관련한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칼 같은 흉기 있죠. 흉기를 휴대하거나, 아니면 또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서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밤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부수고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밤이든 낮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칼 같은 흉기를 들고 가서 물건을 훔치게 되면 특수절도가 되고요. 자,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벌금형은 없습니다. 자, 이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좋지 않고 또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절도범이 강도로 돌변해서 이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우에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또 뭐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로 처벌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뭐 강도살인죄 내지는 강도치사죄로 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단순 절도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또는 특수 절도를 이제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우리가 상습범이라고 그런 것이죠. 자, 상습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절도범이 그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그 절도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자, 친고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는 이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절도죄는 아무튼 친고죄도 아니고 그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해액 기타 금전적 합의를 통해서 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형량을 결정할 때 그 피해자와의 그 합의 여부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솔한 반성과 잘못한 점에 대한 뉘우침을 전제로 한 이 피해자와의 그 합의가 있어야 감형 참작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만이 그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또 야간주거 침입절도나 그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를 봤다는 전제하에서요. 자, 한편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자,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절도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컨대, 다른 사람이 길가에 버린 물건인 줄 알고서 그 물건을 주고 간 경우에 이 절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그 합의를 해버리면은 이 절도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 점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 절도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이 피해를 복구해 주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전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금액의 크기 역시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합의금에 대해서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 다만 받고 있는 혐의가 무거울수록 당연히 합의금의 액수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때로는 또 피해자 측이 굉장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지만요. 자, 합의를 볼 때 피해자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그 피해자가 너무 턱없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합의금을 받은 후에 거꾸로, 즉 역으로 그 절도범이 그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짜리 물건을 훔친 노량진 공시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마트 주인이 공갈죄 혐의로 입건된 거 TV에서 봤었죠.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그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마트라든가 슈퍼 주인분들이 그 점도둑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슬기롭게 코로나19를 대처해야 될 텐데 빨리 이 코로나19가 진압될는지 그건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절도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여러 편으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